알레르기라고 의심되는 증상들이 참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은 되는데 심증적으로 무슨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알레르기 증상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뭐 피부에 가려움증이라든지 뭐 두드러기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환절기뿐만 아니라 뭐 코막힘, 콧물, 재채기 이런 대표적인 비염 증상들 그 외에도 알레르기라고 의심되는 증상들이 참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은 되는데 심증적으로 무슨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 검사를 하는 게 참 좋고요. 또 하나는 알레르기 증상이 예전에는 뭐 1년에 한두 번 뭐 이렇게 나타나던 것이 점차 빈도수가 많아지면서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매일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알레르기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한번 해서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기능이 교란이 되어 있거나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은 전혀 자극이 되지 않을 텐데 몸 안에 이런 면역 기능이 불안정하거나 교란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외부로부터의 자극, 뭐 음식이나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한 자극 아니면은 몸 안에서의 어떤 변화,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뭐 화가 난다든지 흥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자그마한 변화에도 우리 몸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피부 쪽에 주로 나타나게 되면은 뭐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두드러기라든지 뭐 피부 묘기증이라든지 이런 식의 피부 알러지가 되는 거고요. 코에 나타나게 되면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이런 비염, 알레르기 비염이 되는 거고요. 또 뭐 기관지 쪽에 나타나면은 알레르기 천식이 된다든지 눈에 나타나면 알러지 결막염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거를 우리가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알레르기 외부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 음식이나 어떤 약물이나 이런 것처럼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알레르기 경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꽃가루라든지 진먼지라든지 진드기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의 털 이런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흡입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로가 있고요. 뭐 그 외에는 드문 경우지만 어떤 뭐 피부의 점막의 손상이라든지 피부의 보호층의 손상으로 인해서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 경로가 주요 경로가 되죠. 알레르기 검사에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것이 문진이에요. 이제 환자분한테 물어본다는 얘기죠.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뭐 가족력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과거에 알레르기로 인해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아토피 환자분이 오셨는데 아토피 외에 알레르기 질환으로 들어가는 뭐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알레르기 결막염이라든지 아토피는 아니지만 다른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문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에 어떤 바늘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조그맣게 구멍을 넣어놓고요. 거기다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 물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피부가 붓거나 했을 때 그 붓기의 높이나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알레르기 반응의 여부나 뭐 심각한 정도나 이런 거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죠. 세 번째는 혈액을 통한 알레르기 항원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우리의 혈액을 알레르기 항원에 떨어뜨렸을 때 항원 항체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항원에 대해서 동시에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음식이나 어떤 뭐 외부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반응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반응의 단계도 0단계부터 뭐 6단계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IgE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제 면역 항체의 한 종류인데요. 이 IgE, 면역 글로불린 E라고 얘기하는 이 IgE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 몸에 그거에 해당되는 항원이 들어왔을 때 이 IgE, 면역 글로불린 E와 서로 결합을 해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피부 쪽에 염증을 일으키면 뭐 아토피 피부염이나 어떤 뭐 두드러기나 이런 쪽으로 되는 거고, 뭐 코의 점막 쪽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알레르기 비염이 된다든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IgE 검사법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혈액 내, 혈청 내에 있는 이 면역 글로불린 E라고 얘기하는 이 IgE의 수치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게 정상 범위보다 많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 다시 말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IgE 검사법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 가지 항체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마스트라고 해서 그런 검사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특정 항원에 대해서 보고 싶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 하는 이뮤노캡이라고 해서 CAP 검사, 이런 검사법이 있습니다. IgG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글로불린 중에 이제 하나의 형태인데, 이것도 우리 몸 안에 있을 때 어떤 특정 음식이 들어왔을 때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레르기나 어떤 염증 반응의 유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혈액 내에 IgG 검사법을 통해서 이 IgG라고 얘기하는 면역 글로불린 G라는 이 성분의 농도, 이 항체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라든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면 IgE는 즉시성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환경에 접했을 때 최소 2시간 이내에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들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먹는 중에 뭐 예를 들면 가렵다든지 두드러기가 올라온다든지 하는 거는 대부분 IgE에 의한 즉시성 반응이라고 보면 돼요. 그에 반해서 IgG 검사라는 건 우리가 지연성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IgE와는 달리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섭취한 이후 2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즉시성 반응과는 다르게 이제 뭐 음식을 먹는 중에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이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IgE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좀 어떤 경험적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어떤 음식을 먹고 바로 나타난다든지 어떤 환경에 뭐 예를 들면 강아지를 딱 접했는데 뭐 30분 만에 바로 재채기가 난다든지 뭐 눈이 붓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 원인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면에 IgG 같은 경우에는 지연성 반응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3일 전에 먹은 음식 때문에 오늘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이 원인을 찾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검사법입니다. IgE로 인한 이제 우리가 즉식성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어떤 피부의 아토피와 같이 가려움, 어떤 뭐 두드러기, 뭐 콧물, 코막힘, 재채기, 뭐 아니면 눈이 붓는다든지요, 눈이 충혈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면 아나필락시스 같이 이런 강한 쇼크 같이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즉시성 반응이고요.
IgG 반응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려움증이나 어떤 비염 증상도 있지만 좀 더 다양하게 뭐 두통이 있다든지 근육통이 있다든지 뭐 가스가 찬다든지 복통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우울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이런 IgG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 그런 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알러지에는 여러 가지 검사법이 있는데 이제 검사법에도 어떤 장단점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를 모른다라는 것은 알러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가 나타났을 때는 가장 첫 번째는 어떤 검사라든지 어떤 경험을 통해서라든지 그 원인을 찾아서 내가 생활 중에서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알러지 검사만 하면은 알러지 질환이 다 치료될 수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게, 우리가 검사를 하는 항목들이 뭐 적게는 90가지에서 많게는 뭐 250여 가지인데, 사실은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항원은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이 다 항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극히 일부를 검사한 거기 때문에 사실 다 찾아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설사 찾아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활 중에서 피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알러지 검사가 뭐 효과가 없다 아니면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만을 가지고 다 알러지 질환을 치료한다라는 건 또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 검사의 의의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악화시키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서 피한다는 전제 하에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치료의 효과라든지 훨씬 더 우리가 기대 이상의 그런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 자체가 그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 물질에 접했을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뭐 알러지 질환, 아토피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알러지 비염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